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낮부터는 구름만 많이 지나는 가운데 낮 기온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에는 비구름대가 지나면서 아침까지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낮부터는 대체로 구름만 많이 지나는 가운데 한낮 기온 26도에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8월의 끝자락에 다가서면서 점차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해안가나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8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흐리고 곳곳에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가면서 날은 점점 더 선선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는 제철소 용광로의 비상안전밸브, 이른바 브리더를 통해 오염물질을 무단 방출해오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되자 세계 모든 제철소도 사정이 마찬가지라며 항변해왔는데요. 하지만 환경부가 세계 최대 제철사인 미국 아르셀로미탈 제철소를 조사해봤더니 포스코에도 이미 있는 설비를 활용해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스코의 항변이 궁색하게 됐습니다. 장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스코 포항과 광양제철소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용광로를 휴풍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내뿜어온 시커먼 배출가스. 드론 측정 결과 미세먼지는 법적 허용치보다 최대 100배 높을 것으로 추정됐고 불투명도 검사에선 허용치보다 두세 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포스코는 배출가스 무단 방출은 세계 모든 제철소가 가진 기술적 한계라며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해왔습니다. 하지만 환경부 민간협의체가 지난달 미국 아르셀로미탈 제철소를 현지 조사한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아르셀로미탈의 표준 작업소입니다. 이곳에선 세미클린 브리더라는 설비를 이용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휴풍 때 발생하는 유해가스가 1, 2차 집진기를 거친 뒤 깨끗한 상태로 빠져나가도록 세미클린 브리더를 먼저 15분간 엽니다. 이후 일반 브리더 3개를 5분간 여는 공정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합니다. 이 세미클린 브리더는 포스코에도 설치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배출가스의 오염도를 줄이는 용도로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미클린 분리들을 왜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조강 생산에만, 조업에만 집중해온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환경부 조사 과정에서 포스코는 세미클린 브리더를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세미클린 브리더를 사용했을 때 오염물질 배출량이 100분의 1로 줄었습니다. 포스코가 용광로 설계 제작사에 자체 의뢰한 용역 조사에서도 세미클린 브리더를 추가 적용하면 미세먼지 배출량을 최대 95%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나왔고 제철소 현장 근무자들도 효과를 인정합니다. 그 안에 스크러버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면 말씀하신 대로 90%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 제일이 될 겁니다. 환경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세미클린 브리더를 활용하면 용광로 배출가스의 오염물질 농도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포스코는 세미클린 브리더를 사용하면 폭발 위험이 있어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환경부 민간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사항에 대해선 입장 표명이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포스코는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세미클린 브리더를 설치해놓고도 그동안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포스코가 환경부의 현장 점검 때부터 세미클린 브리더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이 효과를 알고도 지금껏 고의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는 당초 환경부 회의에서 세미클린 분리더는 원료 투입을 위한 압력 조절용이지
오염물질 저감 설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제철소에도 설치돼 있지만 휴풍 때 먼저 사용할 경우 용광로 내부 압력 상승으로 폭발 위험이 있어 그동안 사용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의 이런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기 힘든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4, 5월 환경부가 제철소 휴풍에 맞춰 용광로 배출가스를 측정할 때 포스코는 세미클린 분리더를 몰래 사용하다 들통이 났습니다. 환경부에 사전 통보도 하지 않고 갑자기 자체적으로 사용한 건데 사실상 세미클린 분리더가 배출가스의 오염도를 줄일 수 있는 걸 자인한 셈입니다. 현장 점검에서 굳이 세미클린 분리더를 사용을 해서 내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덜 배출하니까 그걸 사용한 거기 때문에. 심지어 포스코는 최근 일부 작업 현장에 세미클린 분리더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그걸 이용해서 휴풍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누가 와서 참관 안 했을 때부터 했었어요. 신휴풍 프로세스라고 해서 뭐 회사안에 문서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포스코가 그동안 세미클린 분리더의 환경적 효과를 미리 알고도 숨겨오다 환경부 조사를 통해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올해 시험적으로 세미클린 분리더를 사용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조업 안정성을 위해 기존처럼 일반 분리더를 먼저 개방하고 있고 세미클린 분리더 사용 지침을 내린 사실은 없다며 환경부 민간협의체의 종합대책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는 추석을 앞두고 경기 부양을 위해 지진 피해 지원 일자리 사업에 70억 원을 들여 1,0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445억 원을 지원하고 포항사랑 상품권도 8% 할인해 400억 원을 발행합니다. 이 밖에도 체불임금 청산 독려반을 편성해 7월 말 기준 96억 원에 달하는 체불임금 청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0년에 걸쳐 수백억 원을 들여 일부 복원한 경주 읍성이 기대와 달리 관광객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장실과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고려시대 건립돼 조선으로 이어진 지방행정의 중심인 경주 읍성. 문화재청과 경주시가 정비복원 기본 계획을 수립한 뒤 10년 만인 지난해 동쪽 문인 향일문과 성벽 324m를 복원했습니다. 관광객을 시가지로 유치하기 위해 LED 480개로 야간 조명을 하고 인근 상점의 간판도 정비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원인이 큽니다. 화장실은 아예 없고 주차장은 고작 20여 대만 수용할 수 있는데 이마저 인근 주민들이 차지해 버렸습니다. 관광객을 시가지로 끌어들일 행사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읍성이 완공될 때는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실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는 소규모 행사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미 복원한 성벽 일부도 돌 대신 말뚝을 꽂아 원래 모습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사정이 이른데도 이달 초부터 13억 원을 들여 동성벽 북쪽 170m에 대한 학술 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굴은 앞서가는 반면 기반 시설은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기반 시설은 문화청하고 협의해서 기반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은 321억 원. 경주시는 오는 2030년까지 280여억 원을 더 들여 경주 읍성 북쪽 성벽과 북문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와 기반 시설이 따로 놀지 않는 장기 계획에 걸맞는 세심한 행정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올 여름 경주 엑스포공원을 찾은 관광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엑스포에 따르면 7월에서 8월 경주 엑스포공원을 찾은 관광객은 15만 2천여 명으로 지난해 5만여 명보다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문화엑스포는 여름 물놀이 축제와 솔거미술관, 보문단지의 상징인 경주타워가 SNS를 통해 크게 알려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복귀 3개월 만에 다시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경제와 안보, 정부 정책 등의 여러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대안 없이 국민 감정에 치우치고 있지 않느냐는 당 안팎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장관 후보 청문회를 앞두고 장외로 나섰습니다. 3주간의 장외 투쟁과 2달의 국회 파행 끝에 국회에 복귀한 지 석 달 만입니다. 조국 후보 사태로 힘을 얻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지만 비판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대안 없는 투쟁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의 정책의 수정 또는 교정을 요구하고 이런 목소리를 높이면 야당이 야당답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듣겠죠. 자회로 돌아가서는 국민들 오히려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도 더욱더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죠. 국회는 당장 장관급 후보 7명 청문회와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고 미중 무역 갈등으로 경제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수 통합을 외치며 지지층을 모으고 있지만 틈만 나면 고개 드는 계파 갈등으로 텃밭으로 여기는 대구 경북마저 안심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론이 먹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걸 받아먹을 수 있는 구도를 과연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신통치 않게 되면 대구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난립 현상이 일어나면서 총선이 혼전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당이 무리수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있지만 대안 없는 보수 행보에 기대와 걱정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포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국제 크루즈선이 오는 12월 시범 운항합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이탈리아 선적의 5만 7천 톤급 승선 인원 1,800명 규모의 크루즈선이 12월 14일 영일만 항을 출발해 블라디보스토크를 갔다가 18일 되돌아오는 관광 상품이 출시됩니다. 포항시는 크루즈 관광과 지역 상권을 연계하는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시범 운항에 그치지 않고 영일만 항이 크루즈항으로 자리 잡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울진군 정책자문위원회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촉구 건의서를 채택해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했습니다. 위원회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으로 울진군의 인구 감소와 향후 60년간 67조 원, 25만 명의 고용 상실 등 피해가 예상된다며 원전 소재 지역의 자립적 경제구조 회생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건의했습니다. 영천시가 다음 달부터 자호천에 60억 원을 들여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환경단체에서는 돈은 돈대로 쓰고 환경도 파괴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데 이 구간에는 멸종 위기종까지 살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천댐을 지나 금호강으로 흘러가는 하천, 자호천입니다. 영천시는 자호천 6.7km 구간을 2021년까지 생태하천으로 만듭니다. 5개의 콘크리트 보 아래쪽으로 돌을 쌓아 경사를 완만하게 하는 이른바 자연형 여울로 만들고 생태공원과 생태탐방로도 조성합니다. 문제는 이 일대에 꼬치 동자개와 얼룩 새코 미꾸리, 다묵 장어 등 멸종 위기 어류가 3종이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 공사 구간 위쪽 2.7km 지점에서 멸종 위기종인 꼬치 동작의 400마리를 방류하기도 했습니다. 영천시는 몇 차례에 걸쳐 정밀 조사를 했지만 멸종 위기종은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아 공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밑으로 갈수록 쉽게 얘기하면 저희 사구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제 연구 결과도 나왔고 여러 가지 저희들도 그거를 가지고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했었고요. 환경단체가 지난 17일과 23일 각각 1시간씩 조사를 했더니 멸종 위기종 얼룩 새코 미꾸리 한 마리씩을 찾았습니다. 정부는 돈을 들여 멸종 위기종을 방류하고 지자체는 돈을 들여 멸종 위기종 서식을 위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이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 그걸 감안하지 않고 할 거라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살고 있던 멸종위기종들이 쫓겨나게 되는 셈이 되겠죠.
환경단체들은 공사를 취소하고 생태계 보전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경주 문화재연구소와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은 어제 고대 종자에 대한 조사와 연구에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발굴조사 현장에서 수습된 신라시대 종자를 영구 보관하고 종자의 변천 과정을 추적 연구하게 됩니다. 경주박물관에는 고대 종자 60여 종을 보관 중이며 백두대간 수목원은 야생 종자 보존 시설인 시드볼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논란과 법적 분쟁으로 지연돼 온 영덕군의 문산호 전시관 개관이 빠르면 올 연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덕군은 최근 문산호 전시관 설계사와 하자 보수 공사를 시작하고 시공사와의 하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에 따라 관련 비용을 정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덕군은 6개월간 하자 보수 공사를 진행해 올 연말 임시 개관하고 다음 달 6일 예정된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식과 영화 장살이 잊혀진 영웅들 시사회에 맞춰 문산호에 대형 태극기를 그려 넣을 계획입니다. 현대 산업사회는 계층 간, 세대 간, 또 지역 간의 갈등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북도 내에서는 유일하게 영주에서 문화 배달을 통한 소통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주시 풍기읍 문화의 집에 어르신들과 손자, 손녀 같은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영주국제조류학교 학생들이 어르신들에게 손수 만든 떡볶이와 비빔밥을 마련해 대접하고 있습니다. 먹음직스러운 비빔밥을 함께 비비며 나눠 먹으면서 세대 간의 소통을 다지는 마실 문화 배달 행사의 하나입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스토리가 담긴 음식이기 때문에 진정한 공감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철없던 제가 집에 친구들을 막 초대했을 때 어머니가 친구들과 함께 먹으라고 준비해 주신 간식이 떡볶이였는데 그 맛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참 놀이교실에 저 손녀 긋고 손자 긋고 이런 사람들이 놀이교실에 와서 비빔밥을 해줘서 우리 모두가 잘 먹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요. 마실 문화 배달은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며 문화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문화 다양성을 확산하는 사회 통합 사업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매달 현장을 찾아 문화 밥상은 물론 토크 콘서트나 오케스트라 공연도 합니다.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는 음악 밴드 활동으로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 젊은이와 어르신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며 소통합니다. 세대 간의 다양성, 학력 간의 다양성, 여러 가지 남녀 간의 다양성이 있어서 이 다양성을 우리가 함께 포함해서 어우러지는 문화를 함께 어우러지는 공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의 하나로 시행되는 문화배달은 도내에서는 유일한 영주시를 비롯해 전국 26개 자치단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대 간, 계층 간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문화 기본권을 존중하는 문화배달 사업이 오늘날 갈등 해결의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울릉군의회는 어제 임시회를 열고 다음 달 3일까지 8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울릉군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울릉군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관련 조례안과 제2회 추경 예산안, 농어촌 버스 주민참여 감사위원회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포항교육지원청은 2019학년도 9월 1일자 신규 임용교사 임명장 수여식과 연수회를 실시했습니다. 포항 지역에는 초곡초등학교 학급 증설과 교원 인사 이동으로 유치원 교사 2명, 초등 신규 교사 16명이 새롭게 임용돼 장량초등학교 등 관내 11개 교에서 9월 1일부터 교직 생활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에는 비구름대가 지나면서 아침까지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낮부터는 대체로 구름만 많이 지나는 가운데 한낮 기온 26도에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8월의 끝자락에 다가서면서 점차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해안가나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8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흐리고 곳곳에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가면서 날은 점점 더 선선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